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중고생 2명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의 발표가 오락가락했었죠. 민간 검사기관의 실수로 인한 가짜 양성으로 결론 났는데요. 덕분에 긴장의 끈을 다잡긴 했지만 허탈함도 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의심 환자로 분류된 광주 중고교생 2명에 대해 가짜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및 충남 논산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위양성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양성 판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1차 검사를 맡은 민간 기관이 검사 도중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기관들은 각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가래를 검사할 때 특수한 용액을 섞는데 지난 11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조사기관이 실수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용액을 학생들 가래에 섞어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날 같은 기관에서 조사된 충남 논산의 의심 환자도 가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와 거기에 따른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할 생각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동선 공개 등 확진 판정을 섣불리 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진자에 준해서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 및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학교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사회를 떨게 만들었던 것이 조사기관의 실수로 드러나면서 불안에 떨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허탈해했고 의심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기관에 의뢰한 지역의 병원도 잘못도 없는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된 여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차량까지 훔쳤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차 안에서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른 20대 여성.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까지 훔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이달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24살 A씨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훔친 게 나오고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소지품 확인하는 중에 마약이 나오고. 하지만 관할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A씨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A씨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인데도 서구청은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씨가 전화를 잘 받는다는 이유로 A씨의 자가격리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건 다시 설치를 안 하시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만 자가격리지에 있으신 분한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지난 3월에도 자가격리자가 집을 무단 이탈하고 외부인에게 음식을 받는 등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데도 자가격리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광주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드시 자가격리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시 점검도 지금의 2배인 주 4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수를 5명 이하로 조절해 촘촘한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통화를 해가지고 상시 점검을 하고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야간에도 아주 불시 점검도 강화하고. 현재 광주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450여 명. 매일 30명 이상의 해외 입국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실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여수시 신기동의 한 골목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잠시 후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전달책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71살 조모 씨는 이날을 포함해 사흘간 모두 9천여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에 사칭한 남성을 만나 직접 건넸습니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범인을 몇 명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2명만 더 잡으면 된게나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나면 내려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그런 소리를 흠시로. 3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던 조 씨는 한순간에 전 재산까지 잃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랬는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크게 상심한 50대 가장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1월에는 전북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신고되었고 우리가 바로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회복이 돼요. 근데 아까 같이 뭐 2, 3일 후에 3일 후에 신고하면 이미 이체에 흐르는 순간에 다른 계좌로 싹 분산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현금 거래 시 항상 의심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주시는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분단 47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던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 평화와 협력을 약속한 두 정상의 다짐대로 개성공단이 생기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는가 하면 민간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치러졌습니다. 2000년 이후 한동안 6.15 남북 통일축전이 남과 북 양측에서 열려 북한 사람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모두가 다 더 적극 분발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 투쟁하자는 그걸 허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핵 실험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남북관계는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나 했는데 최근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치러진 6.15 20주년 기념식장에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20년 훨씬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간교류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사놓은 농사용 트랙터를 보내지 못한 농민의 관계자의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품앗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6.15 20주년 기념일에 맞춰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자격을 받은 광주시는 특히 아쉬움이 큽니다. 국제 정세나 또 대북 관련 어떤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으므로 민간단체나 자치단체 모두 하루빨리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풀려 예전과 같은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 6.15 20주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 분양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까지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분양권자가 87명으로 늘었고 피해액도 4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계좌로 분담금을 챙긴 업무대 행사 관계자는 현재 잠적한 상태고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업무대 행사 관계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5할대 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팀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 선수에 이어 류지혁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했는데요.
이번 주엔 선두를 달리고 있는 NC와 올 시즌 처음으로 격돌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원정 9연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은 4승 5패. 두산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9연전의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최종 점수 3대2 두산 베어스의 역전승.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리즈 수입을 달성합니다. 이어진 KT와 SK와의 경기에서 기아는 두산전 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각각 8위와 9위로 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을 상대로 기아는 나란히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말 저희가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중간 투수들이나 여수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원정 9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기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강팀에는 약하고 약팀에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36경기에서 기아는 선두권 4팀과 3승 9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팀과는 16승 8패로 상위 팀들에게 빼앗긴 승수를 하위 팀들을 상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승 3패로 두산의 절대적인 우세인데 기아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5강 진입의 꿈, 또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선두 NC와 올 시즌 처음으로 광주에서 격돌합니다. 투타의 균형감을 뽐내고 있는 NC는 원정 경기에서도 12승 3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김선빈에 이어 류지혁까지 이탈해 내야 수비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가을 야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선 첫 광주시 체육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출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을 바꾼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실 광주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김창준 회장이 출연금 6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취임 이후 2억 원으로 삭감한 것은 출연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던 타 후보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연금 집행 용도를 회장 활동비로 구체화한 것은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꼼수 출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준 회장은 출연금을 다시 6억 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용도도 선수 육성금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업체 구청 수의 계약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광주 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